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단어만 보면 전혀 다른 세계의 기술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적 증거물의 데이터의 수집, 분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이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입증이 계속 증명이 되는 과정에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전체 과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복구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데이터 복구의 경우에는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그런 영역까지를 일반적으로 데이터 복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는 자료의 복구를 물론 포함하고 그 안에 있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숨어있는 자료들을 해석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로 가공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포렌식과 데이터 복구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일단은 디지털 매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은 공인 인증된 도구를 통해서 읽기만 되고 쓰기가 안 되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이제 보고서를 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하는 곳이 보통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법정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의 수집되는 증거들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그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그런 과정에 입각해서 수집된 증거를 엄격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자유로운 증명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문제가 있든 없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자유롭게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디지털 포렌식은 소송의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포렌식의 앞자가 디지털이잖아요. 0과 1로 기록된 모든 자료들은 위조나 변조가 쉬운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범주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계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보이스 레코더, 그다음에 카메라 등등 모든 디지털 매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GPS,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ECU 이런 것들도 다 그 이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제외한 제품들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디지털 매체에 기록된 자료가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느냐, 변조되었느냐의 문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디지털 매체가 위변조가 쉽게 이루어지는 매체라고 한다면 그 자료의 증거 능력부터가 벌써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증거를 위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수집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디지털 매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거기 이제 기록이 된 로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영역에만 자료가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들도 실제 디지털 매체에 기록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수집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원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원본이냐 혹은 훼손된 자료냐, 그러니까 원본성을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느냐, 그걸 보통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분석했던 PC에 어떤 해킹 도구가 있거나 혹은 분석에 간섭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크랙된 소프트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서부터 정품 소프트를 사용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자료인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도구들이 있지만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공인된 제품을 이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구에서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료 도구나 혹은 도구를 개발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제3자가 봤을 때도 그 내용이 문제가 없다라는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의 경우에는 카톡 내용을 캡처한 그런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제출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고 사실이다 입증을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의 캡처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저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기술이 있는 분들은 손쉽게 그 내용을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톡 캡처 내용의 증거 능력을 따지자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자료를 탄핵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원본에서 나온 자료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재현이 가능한 상태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여야지만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고객분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집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멀쩡한 스마트폰을 분해를 하게 된다면 다시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수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읽기 전용으로만 데이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훼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원본은 항상 의뢰하신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본을 복제하는데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분석하는 데는 짧게는 5시간, 많게는 1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분석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집 분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절차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디지털 자료 자체가 위변조나 훼손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리고 꼽자마자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떤 매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물이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수사 지침에 따르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증거가 훼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복구의 경우에는 자료를 복원을 해서 그 복원된 자료를 그대로 전달만 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자료를 열람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는 복원된 자료를 열람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추출을 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 자료를 포함한 그 저장 매체에 있는 자료를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고객분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고객분의 자료를 열람, 분석함에 있어서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는 데는 많은 분들께서 삭제된 자료, 현재는 보이지 않는 자료를 살려서 이걸 증거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저장 매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들로 그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증거라는 거는 훼손됐을 때 훼손된 것 자체가 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증거 능력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복구가 안 되면 포렌식 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보는데요. 데이터 복구의 경우에는 원본 저장 매체를 복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간단하게 도구를 사용을 한다거나 해서 자료를 빼내는 것, 그러니까 복원하는 데까지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그 수집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는 수집부터 분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 자체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쳐야 될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복구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가든 고가이든 실제 어느 정도의 어떤 보고서 퀄리티나 혹은 분석 능력을 먼저 따져보시고 가격 대비 더 좋게 잘 분석해주고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업체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도 있고 좀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전자제품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를 입증을 해주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